네, 경제성 공학, 경제성 돌아보기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동영상이 좀 길어져서 좀 죄송하긴 한데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갑자기 예고 이걸 하게 된 건가? 네, 좀 잡담을 많이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네, 뭐 죄송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네, 적당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아니지. 네, 한번 보도록 하죠. 현금 흐름의 계산에서 이제 A, P, F 이 세 가지를 이제 서로 바꿔가면서 계산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앞부분의 뭐 그 설명들은 뭐 다들 이해하셨을 것 같고 크게 P, F, A 이렇게 세 가지의 그 종류의 현금 흐름이 있는데 네, P, F, A 요 세 가지를 어떻게 서로 변환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자율 공식을 배우는 방법도 역시 또 세 가지 삼위일체로 우리가 했었는데 우선은 표현식을 배웠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의미가 P를 F로 이렇게 바꾼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였죠. 그리고 이걸 수학적인 공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글 스프레드시트 함수에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서로 바꿔가면서 하는 건데 더 나아가서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수식으로 안 하고 지금 P에서 F 구하는 거면 사실은 FV 함수를 쓰게 되겠죠. 이렇게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뭐 어지간한 건 제가 다 이렇게 오른쪽 위에 이렇게 삼각형 중에 P, F, A 중에 어떤 거와 어떤 것을 이렇게 서로 바꾸는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가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표현식도 설명을 드리고 공식으로도 설명을 드리고 뭐 이런 역수 관계가 있다는 것도 설명을 드리고 P에서 F로 갈 때는 FV 함수, F에서 P로 갈 때는 PV 함수다. 이렇게 해서 사용법도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실습 파일도 보여드리면서. 그래서 뭐 예제가 뭐 어느 정도는 다 그 우리가 같이 풀어봤는데 예, 좀뭐 안 풀어본 것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한두 가지를 더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예제 아마 3.4를 제가 안 풀어봤나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3.4를 같이 한번 보면은 어, 이해가 좀 될 것 같은데 3년 후에 2천만 원을 모아서 차를 사려고 한다. 네. 여기 보면은 3 예제 3.2, 3.3, 3.4 이렇게 있는데 3.4를 제가 아마 안 풀었던 것 같아요. 예, 3년 후에 2천만 원, 여기 2천만 원을 모으고 싶은데 연 이자율은 6%이고 정기 예금에 얼마를 예치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 P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값은 F가 2천, 기간은 3년 후, 이자율은 6%, 그리고 구하는 값은 P인 거죠. 그래서 F에서 P를 구해야 되니까 뭐 P는 F 곱하기 F를 P로 바꾼다. 이자율과 기간 이렇게 했을 때 네, 이자율은 6%, 기간은 3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F는 2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공식에 넣어서 해도 되고 스프레드시트로 풀면은 간단하죠. 뭐 네, 스프레드시트로 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를 잠깐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네, 네. 스프레드시트를 보시면 예제 3.4에 대해서 F가 2천이고 이자율이 6%이고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면 공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네, 공식을 사용해서 풀면은 F 곱하기 1 플러스 I 이자율에다가 마이너스 3승을 해야 돼요. 아니면 3승을 하고 분의 1로 처리를 해도 되는데 그 역수로 해서 뭐 정확히는 왜 이러죠? 네, 갑자기 로그아웃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 다른 기기에서 날 로그인했나? 소름 끼치는데? 아? 네. 여러분 이런 게 또 동영상 강의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제 edu 계정이 잠시 로그아웃 됐네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저장도 안 됐어, 심지어 수정이. 어지간하면 이런 일이 정말 안 생기는데. 네. 1f 곱하기 1 플러스 i의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n승을 해서 원금을 구해도 요 값이 나오고, 그게 아니면 그냥 PV 함수 쓰는 거죠. PV 함수 써서 제일 처음 이자율 6%, 기간 3년. 그 다음에 항상 순서가 A, P, F 순서대로 들어가는데 P를 구하는 거니까 A, P, F 중에 P가 없고 A랑 F만 남을 거예요. 그래서 A, F가 들어가는데 A 없어요. 그 다음에 F 2천만 원인데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지 부호가 맞게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2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뒤에 요거는 이제 기수불, 기말불 요 바꾸는 건데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 0도 없이 그냥 빈 공백으로 넣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679만 원을 지금 저축을 해두면 6%씩 3년 동안 복리로 이자가 붙으면 2천만 원을 모을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2천만 원을 가지고 차를 사면 되겠죠. 요즘 2천만 원 정도면 무슨 차를 사죠? 아반떼 풀옵션 정도? 풀옵션 하면 2천 넘던가요? 되게 비싸졌어요. 예전에는 2천만 원이면 소나타를 살 수 있는 돈이었는데 뭐 물가가 많이 올랐죠. 네, 자동차 가격이 비싸진 것도 있고요. 네,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요 예제 한번 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P와 A에 관련된 공식의 문제들도 뭐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요거 두 개, A와 P에 관련된 것들. 그래서 A에서 P로 갈 때에는 각각의 F를 이렇게 하나씩 P로 바꾼 다음에 그걸 다 모아서 계산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유도되지만 우리가 공식을 역시 외울 필요는 없고, A에서 P로 갈 때는 뭐가 됐든 P를 구하는 거면 PV 함수, P에서 A로 갈 때는 뭐가 됐든 A를 구하는 거면 PMT 함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로 계산하는 문제를 제가 하나 정도 풀어봤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잊었을 테니까 이제 3.6번, 3.5번 풀고 나서 3.6번까지 풀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3.5번, 3.6번 연결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800, 800, 800, 800 이렇게 4번을 쓰고 싶어요. 이 A는 알려져 있어요. 그럴 때 P를 얼마를 넣어두면 이렇게 4번을 쓸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N은 4입니다. 이자율이 3%예요. 그래서 P는 A 곱하기 A를 P로 바꾸는 공식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800을 A를 P로 바꾸는 공식 3% 4년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대입해서 구하면 2,974예요. 네,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약간 안 되게 넣어 놓으면 800만 원씩 4번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예제 3.6번을 보시면 현금 흐름이 3년 밀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얼마를 넣어 놓으면 4, 5, 6, 7 4년 후, 5년 후, 6년 후, 7년 후 이렇게 4번 800만 원을 쓸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A에서 P로 바로 계산을 했는데, 이 800만 원에 대해서 똑같이 A에서 P로 계산을 해버리면 어디로 가냐면 요 시점으로 와요. 요 시점 30점으로 오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1에서 4로 처리한다 그러면 실제 3년 시점이 계산에서는 마치 0시점처럼 받아들여져서 A에서 P로 바꾸는 공식을 적용하면 요 시점으로 와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시점과는 3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랑 얘는 좀 크기가 잘못됐는데 얘가 더 작아야 돼요. 여기서 이쪽으로 다시 가져오려면 이쪽 시점에서 볼 때 여기는 미래예요. 미래. 그죠? 그럼 3년 후에 이만큼을 저축을 하면 800만 원씩 4번 쓸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얼마를 넣어 놓으면 3년 후에 이만큼이 되겠는가 하는 거니까 F를 P로 바꾸는 과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구하는 P는 요 P'이라고 두죠. P'을 다시 F를 P로 바꾸는 공식을 쓰는 거예요. 3년으로.
근데 이 P'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이미 위에서 구한 거랑 똑같아요. 네, P'은 위에서 구한 거랑 똑같습니다. A를 P로 이렇게 4년입니다. I는 전부 다 3%고요. 그래서 이건 이미 구했어요. 2974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2974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은 돈이 좀 더 작아질 겁니다. 같이 한번 실습 파일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죠. 3.5에서 2974를 구했다는 건 보셨고요. 그래서 보시면 2974를 가지고 여기까지는 계산이 똑같고요. 다시 얘를 F 취급을 하면서 P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림에서 3년차로 지금 변환이 된 거고, 그걸 다시 지금 완전히 현재 시점으로 변경을 하려면 3% 3년간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A는 없고 F가 2,974만 원이거든요. 이걸 적용을 해서 구해줍니다. 그랬더니 2,720만 원이에요. 그럼 2,72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에 각각 800만 원을 쓸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3년을 더 기다릴 수 있으면, 똑같이 800만 원씩 4번 쓰는데 3년을 더 기다릴 수 있으면 내가 저축해야 되는 돈이 2,974만 원에서 2,721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요 응용 문제 정도를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요 파트를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3.7과 3.8도 비슷한 문제인데, 3.7 같은 경우에는 일정액을 저축한 다음에 7년간 같은 금액을 쓴다. 그러니까 여기 P가 1,000만 원이 있어요. P가 1,000만 원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내가 7년간 일정 금액을 얼마씩 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자율은 5%로 주어져 있고요. 기간도 7년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P에서 A로 바꾸는 공식을 쓰는 거죠. P에서 A로 바꾸는 공식. 요거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구했더니 173만 원이에요. 7년 동안 매년 173만 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래쪽에 문제를 보면 역시 3년을 지연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P를 1,000만 원을 저축해 두는 건 지금인데, 첫 번째 예금을 꺼내 쓰는 시점이 1년 후가 아니고 4년 후입니다. 그래서 1년부터 7년이 4년부터 10년으로 바뀝니다. 여기가 텅텅 비어 있는 거죠. 그럼 P에서 A로 바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비어 있기 때문에 A를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거든요. P랑 A를 계산하려면 바로 한 칸 간격으로 딱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P를 같은 가치를 가지는 새로운 3년 후의 P로 바꿔야 됩니다. P'로 역시. 그럼 P'은 얘랑 얘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 가치를 미래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현재를 미래로 이자율 적용하고 얼마만큼? 3년만큼. 1년, 2년, 3년만큼 미래로 가져오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 P'을 구한 다음에 이제 A는 요 P'을 기준으로 P를 A로 바꾸는 공식을 다시 쓰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그림을 봐서는, 이제 요 그림을 보면 요 P'과 요 A는 우리가 알고 있는 A와 P의 관계, 요 딱 한 칸 차이가 성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까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우선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위에서 A를 구했죠. 지우개를 덜 썼네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적으셨으리라 믿고, 위에서 이렇게 A를 구했잖아요. 이 A를 제가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좀 흐리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7년까지 이렇게 돼요. 얘가 지금 이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화살표를 이렇게 하고, 두 번째 화살표를 역시 이렇게 옮기고, 마지막 화살표를 이렇게 오면 각각의 작은 화살표를 3년씩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을 P에서 F를
3년씩 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구한 A에다가 P에서 F를 3년을 적용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볼게요. 네,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돈의 시간 가치를 계산하는 감각을 좀 기르기 위해서 제가 만든 문제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3.6에서 보면은 3.7에서 보면은 매년 113만 원을 쓸 수 있다는 게 지금 나타나 있고요. 아까 한 것처럼 우선 3년 후에 P를 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1000만 원 5%를 3년 후로 가면은 FV를 해야 되는 거죠. 5% 3년 A는 없고 P가 있는데 P가 마이너스 1000을 입력해줘야 플러스로 나오겠죠. 자, 그렇게 했더니 3년 후가 1160만 원이 나와요. 1157만 원 1158만 원 정도네요. 이 1158만 원을 가지고 P를 A로 바꾸는 공식을 적용을 하면 PMT를 적용을 하면 PMT의 5% 7번 돈을 꺼내 써야 되죠. 그리고 A를 구하는 거니까 입력값이 P와 F가 들어가는데 P만 있죠. 네, P 1158만 원을 마이너스 붙여서 넣어주면 계산해주면 위에서는 173만 원이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2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3년 기다렸다 쓰면 7년 동안 매년 200만 원을 쓸 수 있는 거죠. 돈이 좀 늘어났죠. 그죠? 네. 제가 지금 카메라를 잘못 켠 상태에서 계속 하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예전 카메라를 꺼놨는데 거기로 연결이 됐었네요. 저를 안 보셔서 기분이 좋으셨다고요? 편안하셨다고요? 그러시면 안 되죠. 선 넘네. 자, 제가 아까 강의 자료에서 설명드렸던 또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하자면 이렇게 P를 3년간 미래 가치로 바꾼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A로 변환을 해도 되지만 이미 구했던 A를 바탕으로 A 각각의 화살표를 다 3년 미뤄서 더 큰 A로 만들어도 된다는 거니까 화살표 다 똑같은 7개의 화살표니까 각각의 화살표에 대해서 3년짜리 미래 가치를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5%의 3년 A 없고요. P 이렇게 173을 3년 동안 돈을 저축해 놓으면 3년 동안 얼마나 불어났을 것인가. 7개의 작은 화살표 113이 각각 이쪽으로 가야 돼. 여러분한테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각각 3년 동안 얼마나 커졌을 거냐를 따지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화살표 113만 원짜리가 3년 동안 5%로 얼마나 커졌을 거냐를 따져보면 네, 똑같은 계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200만 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P를 다시 계산하는 것보다는 P 계산한 다음에 또 이거 또 해야 되잖아요. 그냥 아까 이미 계산해 놓은 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P에서 F로 바꾸는 공식, 즉 FV 함수 한 번만 적용을 하면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채셨을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내가 이런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까지 되면 여러분들은 뭐 현금 흐름 계산을 완벽하게 이제 이해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조금 까다롭지만 생각하면 재미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재밌으셨길 바라고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요. 뭐 FA의 예제 2개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복잡한 현금 흐름 뭐 이것도 제가 이미 다 설명을 드렸어요. 복잡한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이런 케이스가 가능은 하지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는 요 두 가지가 같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각각을 PV로 바꿔서 더한다. 그래서 요 PV로 바꾸는 과정이 바로 현금 흐름이 줄어드니까 크기가 디스카운트 되는 거죠. 그래서 DCF법을 설명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각각을 조금씩 크기를 줄인 다음에 그걸 다 0시점 현재 가치로 환산됐으니까 다 더해버리니까 그게 NPV거든요. 근데 이제 뭐 실제로 우리가 계산할 때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NPV를 함수를 사용하시면 훨씬 쉬울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는 이미 NPV, IRR, BC에 대해서 다 배웠으니까 NPV 함수를 쓸 일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NPV 함수에 여기서부터 미리 익숙해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요 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가 있어요. 더 생각해 보기라고 해서 뭐 제가 극한을 만들어 놨는데 뭐 따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이자율이 0이 되는 경우는 돈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0이라는 얘기는 돈의 시간 가치가 없다는 거니까 내가 이 돈을
쓰게 되지 못하게 돼서 돈을 어디 저축해서 기회를 잃어버린다라고 해서 내가 아쉬울 게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엄청 낮춰서 통화량을 막 늘리려고 정부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가 그 돈을 뭐 받아도 뭐 별 재미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자가 뭐 돈을, 그러니까 반대로 참 저축을 해놔도 별 재미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돈은 그냥 다 꺼내 쓰겠죠, 다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럼 뭐 오늘 1,000만 원이 있으나 뭐 내일 1,000만 원이 있으나 뭐 똑같은 거예요. 이거. 네, 이자를 거의 안 받는 세상에서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가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거의 안 붙는 세상에서는 은행에 사람들이 예금을 별로 안 하게 된다. 그런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공식으로 표현해 놓은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자율이 무한대가 된다라는 거는, 네, 그 이자율이 커진다라는 거는 이제 물건값들도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이번 학기에 제가 따로 설명은 안 하지만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 상황이란, 근데 무한대니까 뭐 초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오늘과 내일의 그 가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역사 좋아하시면 2차 대전 직전에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의 독일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는 짐바브웨나 아니면은 베네수엘라 같은 곳입니다. 돈을 당장 써야 돼요. 돈을 묵혀놔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 지금 당장 필요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돈을 나한테 포기하게 하려면 나한테 어마어마한 이자를 줘야 돼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봤더니 달걀 3개에 100만 원이었어. 와, 씨, 어떡하지? 그리고 고민하면서 퇴근길에 다시 봤더니 달걀 3개에 1,000만 원이 됐어. 이런 미친. 그럼 지금 당장 써야 돼. 그 몇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미래 가치, 현재 가치, 그리고 연간 등가 같은 것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해줍니다. 기간이 무한대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주로 이제 요즘 모르겠는데 요즘 뭐 라이트 노벨이나 흔히 말하는 양판소 그 소설에서 뭐 이런 설정들 이세계물이나 뭐 이런 걸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제가 학창 시절 같으면 이제 주로 만화가 더 인기가 있었으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네요. 만화나 뭐 그때도 소설은 있었으니까 소설에서 많은 설정이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죽지 않는 뱀파이어 같은 설정이죠. 뱀파이어는 이제 불로불사의 어떤 존재가 있으면 무조건 부자예요. 왜? 돈을 조금만 놔두면, 기간이 무한되면, 이자가 조금만 있으면 기간이 무한되면 돈이 무한정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은행이 망하지만 않으면 무조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계속 안 늙고 만약에 100년을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 100년 동안 좀 가난하게 살지 뭐. 근데 100년 동안 가난하게 있으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 있는 거예요. 조금씩만 저축을 해도 그렇게 되는 거죠. 복리니까. 네. 돈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니까. 처음에는 뭐 돈이 거의 안 늘어나서 아 이거 100년 언제 기다리지 싶다가 그 다음에 좀 늘어났다. 그 다음 100년 우와 해서 막 10배 20배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돈이. 그래서 그 소설에서 주로 이제 이런 설정으로 오랫동안 생존한 뱀파이어들은 다 부자다, 뭐 이런 그런 컨셉들이 있어요. 정말 쓸데없는 얘기였죠. 네. 그다음 또 뭐 경제 상식에 관련된 얘기로 뭐 이건 제가 동영상 강의에서 다 짧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파트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그래도 벌써 20분이 넘었네요. 네. 이자율과 복리 기간은 사실 뭐 그렇게까지 설명할 게 있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잠깐 쉬었다가 뭐 또 너무 길면 아까도 이미 너무 길었으니까 좀 미안하니까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잠시 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아니잖아. 왜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하지? 네,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이제 제가 좀 과활성화가 되면서 결국은 이제 좀 몸이 안 좋아지는 그런 카페인이 좀 약해서요. 그런 경향인데 벌써 좀 맛이 가고 있네요. 아무튼 잠시 쉬었다가 차를 좀 마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